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손발이 냉한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이 무척 힘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족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겨울이나 추워지는 환절기 말고 심지어는 여름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치려고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신데, 사실 이게 일상의 습관이 함께 되지 않으면 이 치료가 좀 오래 걸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약재들은 정말 따뜻하고 순환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처방을 드리는데, 집에 가서 또 계속 얼음물 드시고 냉수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족 냉증을 치료하시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찬물을 끊으시고요, 따뜻한 물 위주로 드시고, 음식도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4가지 차를 설명드릴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차를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또 생강이에요. 사실 제가 오죽했으면 자연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생강차라고 생강차를 티백으로 해서 먹기 좋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그리고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생강차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생강은 동의보감에 성질이 따뜻해서 양기를 잘 돌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특히나 비하고 위,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부종도 없애주고 몸도 가볍게 합니다. 더군다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손발까지도 따뜻하게 해주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관계없이 무릎이나 그 다리 아래가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좋고 양기도 올리고 스태미너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생강은 사실 생강 자체가 워낙 따뜻해서 그냥 다 드셔도 무방하지만, 생강 껍질에는 조금 차가운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장이 차거나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껍질을 까서 잘 이렇게 저며놨다가 유리 용기 같은 데 담아 두시고, 아침에 머그컵에 끓는 물 한 잔 담고 생강 한 2조각 이렇게 넣어서 팔팔 끓일 필요 없이요, 그냥 냄새 살짝 맡으면서 이렇게 드시면 순환이 잘 됩니다. 좀 속이 쓰리거나 마른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꿀도 한 숟갈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또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족 냉증에 좋은 차 두 번째는 계피차인데요. 계피도 정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계피는 이렇게 계피나무의 껍질이거든요. 동의보감에도 계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감초만큼 많이 쓰는 약이다 라고도 말씀들을 주세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들은 여성들의 여러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도 좋게 하고요, 또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피는 생강보다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강은 주로 가운데 소화기 쪽으로 많이 가서 열을 이렇게 퍼치는 성격이 있다면, 계피는 이 피부랑 손발 쪽으로 이렇게 가는 성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은 부작용이 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열이 많은 분들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몸이 특히 피부가 자꾸 가렵거나 뭘 하면 자꾸 두드러기가 나거나, 그리고 앞면에 홍조가 있고 손발 자체가 화끈거려 가지고 이렇게 찬데 대고 있으면 시원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서 이불을 덮는데 발은 내놓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피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드시려면 생강이나 다음에 알려드리는 쑥이나 당귀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피를 드셨을 때 또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계피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나 이런 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또 신장 질환이나 임산부들에게도 계피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 꼭 드시려면 한의사나 주치의한테 상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족냉증에 좋은 세 번째 차는 쑥차입니다. 쑥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쑥은 말초 혈관을 확장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도 따뜻해주고, 특히 손발이나 이쪽에 혈관을 확장해서 수족냉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이 쑥도 계피만큼 좋은데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완화에도 좋고요, 성질이 온화하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큰 부작용이 없고, 두드러기나 이러한 것들을 계피처럼 나타나는 게 덜해서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쑥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쑥은 아직 들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을에 있는 다 익어버리고 새어버린 쑥보다는 봄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여린 쑥 나오잖아요. 그때 쑥을 조금 이렇게 따놔가지고 살짝 팬에다가 볶아서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쑥 잘 따놨다가 말려가지고 이 가을이나 겨울에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쑥은 있지만 다 자란 쑥은 맛도 없고 성질도 강해서 몸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에 좋은 차 마지막으로는 당귀차예요. 이게 이제 당귀인데, 우리가 한의원이나 약재 시장 골목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확 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 냄새라고 하는 것에 아마 주축을 이루는 것이 당귀 냄새가 아닐까 싶어요. 쌍화탕에도 당귀가 들어가고요. 사실 당귀는 혈액순환의 성약이고 여성들에게 성약이라고 해요. 당연히 돌아갈 대로 돌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귀도 또한 동의보감에 보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살짝 매우며 독이 없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계피, 생강과도 유사한데요, 이 당귀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정말 잘 시켜주기도 하고요, 피가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빈혈이 있고 좀 마르시고 이런 분들이 이걸 드시면 혈색도 좋아지고 순환도 잘 되고, 생리기간 때 생리가 많이 늦어지거나 생리혈이 정말 적게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 당귀가 여성의 몸을 정말 잘 챙겨줘요. 그래서 별명이 여성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거든요. 또 마른 분들은 대추랑 생강 조금 넣어가지고 함께 끓여 드셔도 정말 보약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혈이라고 하잖아요. 맞거나 넘어지고 해가지고 타박상 같은 거 있을 때도, 또 산후풍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당귀 꾸준히 드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아하는 약초입니다. 다만 출산 후 바로는 이 당귀가 아주 좋지만 임신 중에는 당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궁이 수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하시고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임신 전에는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수족냉증에 대한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이 차를 마셔도 더 심해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할 때는 꼭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한테 상의를 하시고 진단을 받아보세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발이 갑자기 차지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질환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서 치료할 거는 또 치료를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는 이런 차나 인간요법을 통해서 생활요법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